안녕하세요. 빠바라 먹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선 한국 부동산 쇼핑, 그러니까 쓸어담기가 진행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쪽은 자국의 부동산 자체가 거의 골로 가는 형편이니까 자국 부동산에 투자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한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는데 한국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중국인들이 예전처럼 한국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화성, 용인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나마 잔존해 있던 외국인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반도체 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그 지역에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대체로 임대 수요는 폭증을 하게 됩니다. 전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외지살이를 해야 해서 대체적인 임대 수요는 산단이 들어섬과 동시에 폭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올 경기 지역 매수는 2,4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래프로 보면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과 합해서 외국인들 유입 자금은 2021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들어와서 하락기가 오면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추세,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파이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묻어서 같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이 투자 동선이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쪼그라든 외국인들 투자 유입이 살짝 살아나는 듯해 보여도 절대적으로 고점을 찍었을 때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부동산에선 특히 중국인들이 왕서방으로 불리면서 이 절대적인 강자로 존재해 왔었는데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동선을 보면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중국인 매수가 2월이 저점을 찍어서 겨우 560명 정도, 한창 잘 나갈 때는 10,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넘버링의 뚜껑을 열 정도로 엄청난 기세를 보여왔었는데 이게 그냥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다가 겨우 지금 700명 선상으로 올라섰다는 얘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 지금 중국 부동산이 이미 나락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 좀 전에 언급해드린 산단 위주의 신도시에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 한국도 지금 비실거리는 상황에서 이런 틈새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돈을 굴리는 건데 그동안 한국 부동산 자체, 특히 토지 위주로 싹 쓸어가던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 볼 수가 있죠. 이거 중국인들의 기저의 이 매입 현황만 들여다봐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그리 밝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인, 베트남, 캐나다 순으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 파이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매입하는 속도는 아주 딜레이가 돼서 엄청나게 뒤로 처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건데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도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임대 위주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안전빵, 그냥 틈틈이 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국내 부동산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매입한다는 것도 좀 전에 본 외국인 투자 금액 대비 2021년이 거의 쪽박에 가까울 정도로 쪼그라드는 현상은 이런 분위기를 톡톡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보기에도 한국 부동산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기존에 큰 손들이 토지에 손을 대면서 제주도 땅이 거의 조각조각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땅을 사들였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왔지. 우리는 중국 땅을 살 수 없는데 반해 중국인은 한국 땅을 살 수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걸 용인한 것 자체가 완전히 반시장적인 일 아닙니까? 상대에게는 불어대는 일을 우리는 허용을 했으니까 상호간 무역 불균형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 지금 인구가 거의 증발 수준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야금야금 먹으면 결국 한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기도 있을 거란 얘기죠. 괜히 뭐 영토 분쟁 뭐 일으킬 것 없이 자본으로 외국 땅을 사면 그냥 완전히 풋볼 경기 땅 따먹기 무혈입성 아닌가? 이거 뭐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중국인들이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도 중국 자체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한국 쪽으로 투자를 하려 했던 움직임도 완전히 증발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엄청난 금사재기에 골몰하고 있죠. 더 이상 부동산 쪽은 손절,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는 금 모으기, 이게 완전히 불이 붙어서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에 4분의 1을 사가는 거의 200톤에 이르는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관까지도 나서서 금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중국 증시도 시더라고. 가뜩이나 부동산은 뭐 거의 폭망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으니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도 달려온 세월, 거의 뭐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정도로 킹달러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에선 최후의 보루가 골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달러 1% 가치가 떨어져도 뭐 세계 자산이 우르르 추풍낙엽이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유독 이 중국이 이렇게 금에 집중하는 이유도 더 이상 달러의 포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엄청난 몸부림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위안화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기를 바랬던 그 마음, 아직도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현물로 녹여놓은 가치들을 이후에 풀어놓을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고, 그러니 뭐 개인 역시도 중국 부동산이 떡락하는 와중에 굳이 뭐 한국이 뻔히 영향을 받을 거 아니까 임대 수입 올릴 수 있는 부동산에 틈틈이 노크를 하면서 동시에 금에 올인하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외국인들이 경기권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살짝 회복된 외국인들의 매입 분위기를 보고 이후 뭐 떡상할 수 있는 아파트들 노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외국인 한국 부동산 매입 사정은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이것도 뭐 그리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알짜 부동산 매수 움직임이라는 기사 보도가 단편적으로 뭐 제한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타이밍, 핀셋 동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걸 집값 바닥 따지기로 읽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중국의 움직임이 이렇게 심각하게 거의 뭐 외골수적인 금 매수세로 돌아선 마당에 누가, 어느 큰손이, 왕서방께서 이전에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겨놓듯이 한국 땅을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선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란 얘기죠. 결국 알짜 외엔 관심이 없어 임대 수익만 잘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기울어진 건데, 이거 되게 한국 부동산 자체의 전망을 어렵게 보는 측면이 많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도 뭐 계약 취소가 거의 다반사로 일어날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대세가 되어버린 뭐 무순위 줍줍에서도 사람들은 당첨돼도 페널티가 있는 거 이거 뭐 알고도 이걸 불사하고도 그냥 뭐 계약서 찢어버리고 나오는데, 서울 광명등지에서 나오는 무진장 높은 분양가 깃발 꽂고 나오는 것들, 일단 묻지마 청약하고 여기 아예 뭔가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접근조차 안 하니까 처음부터. 근데 이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진입장벽이 낮아져가지고 쉽게 당첨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후에 자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바로 뭐 뒤로 돌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순위가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같은 곳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광명등지에서 나오는 것들, 진입장벽은 낮지만 이 자금 장벽이 너무 높은 관계로 이게 잘 선순환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국내 부동산 분양은 고사하고 무순위도 인기리에 완판이 될 듯 해도 최종적으로 나이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 수요들도 뭐 도망가는 판인데, 어떻게 외국인들이 섣불리 한국 부동산 수익을 기대하고
덤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매매가 변동률에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정도로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현장 위기감이 대폭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세가 부분에서 갱신권, 4년 갱신권을 다 써버린 세입자가 4년 동안 눌러놓은 전세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올리려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에 노출이 될 가능성 높아요. 전세가 상승이라는 부분을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전세는 월세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는 상황이고 전세자금 대출금리 낮아진 건 올해 초의 얘기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적어도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되도록 받지 말자. 집을 살 때까지는. 그런 심리가 강해서 왜? 고금리에 쉽게 노출이 되잖아. 그런 심리가 강한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어서 전세 수요로 급하게 몰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전세가를 자극하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전세 수요 자체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때가 거의 빠지는 그런 물때인데 만선을 기대하고 배를 띄우는 건 배가 뻘에 처박히는 격이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강동구 입주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이런 현상은 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역시도 단기적인 변화 조짐을 보이는 조정폭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매매가를 움직이게 하는 정책 대출 수요가 매입이라는 등에 올라타서 뭔가 저가의 소형 평수대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살짝 집값을 상승 쪽으로 돌리려는 움직임. 게다가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분위기 타고 이참에 제대로 본전 이상을 쳐보자는 심리가 강해서 집값 전선을 강하게 버텨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한국 부동산은 금리와 딱 결착이 돼 있고 미국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많아. 심지어 금리와 별개의 움직임을 가지는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소수의 거래가 다수의 집값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도 어린애가 마리아 대성당의 벽화에 대고 낙서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과 같죠. 그만큼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한 방에 그냥 싹 다 지워질 수 있는 벽에 그린 낙서는 바로바로 지워야지. 누가 그걸 작품이라고 걸어두겠습니까? 단기적인 조정 지표는 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개인 소비 심리 자체를 꾹 눌러놓은 상태라서 더 이상 집에 연연해 하지 않는 매수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집값을 누가 도대체 올린다는 거지? 수요가 이건 기본적으로 밀어 올리는 건데 집주인들의 간절함만 들어가 있는 이 매도 심리가 매매가를 들어 올리는 듯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대표적으로 반증해 주는 게 초반에 말씀드린 외국인들, 한국 부동산 매입 현황이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게 전체 한국 부동산의 상황을 지금 나오는 데이터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많다는 얘기죠.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양재 시민의 숲 1300세대 사전 청약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본 청약 바로 직결로 공급이 될 거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염곡지구, 여기 공공분양으로 가려다가 이번에 사전 청약 폐지되고 본 청약으로 나오게 될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 서초구 1000세대가 넘는 물량이죠.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주변에 13억에서 14억 정도 시세인데 만약 나눔형으로 나오게 되면 6억 2천에서 6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시의 나눔형은 30% 공기관에다가 그 수익을 줘야 합니다. 70% 정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분양가가 싼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신다면 지금같이 엄청난 고분양가 시대 틈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적인 타임라인 잘 맞춰서 나오면 좋으련만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지는 양재 시민의 숲 초역세권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에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될지 한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 현황은 쪼그라드는 추세.
이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죠. 핀셋 지역에서만 국한된 알짜만을 노리고 임대 수입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수요들은 이전처럼 더 이상 토지에 대한 매입은 중단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일 한국부동산은 다시 반등의 날개를 달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이게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 후폭풍의 위력이 휩쓸고 가면 남는 건 갯벌일 뿐입니다. 휑하죠.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한번 한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